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시애틀의 유명 변호사, 어머니는 은행원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천재성을 보였지만 종종 괴짜적인 행동도 보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후에 MS를 공동 창업하게 되는 또 다른 천재 폴 가드너 앨런과 함께 학교 메인 PC를 해킹해 학교의 부채를 장부에서 삭제하는 장난을 쳤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대학은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에, 폴 앨런은 워싱턴 주립대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야심가의 면모도 가지고 있던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에 고교동창 폴 앨런과 함께 MS를 설립하게 됩니다. 현재 컴퓨터는 당연히 개인별로 쓰도록 보급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크기와 금액 때문에 회사나 단체만 쓸 수 있는 특별한 기계였습니다. 당시 초기 개인용 컴퓨터로 반향을 일으킨 알테어 8800이 있었는데요. MS는 이 알테어 8800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알테어 8800은 지금처럼 모니터, 키보드가 있는 게 아니었으며 본체에 스위치를 수동 조작하여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LED 램프 불빛의 깜빡임으로 출력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답답하지만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알테어 8800이 당시 최신 기술 PC이고 MS는 그 PC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복제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빌 게이츠는 컴퓨터 잡지에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주장했습니다. 모범생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고 불법 복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등 그의 승부자적인 색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일화였습니다. 지금까지 MS는 중소기업 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MS를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거인과의 동업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IT 공룡이었던 IBM은 개인용 컴퓨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메인프레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당시로서는 개인에게 PC가 널리 퍼진다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이고 또 보급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장악하고 있는 대규모 컴퓨터 사업에 집중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등 사업자들이 개인용 PC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자 이내 IBM도 개인용 PC 시장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70년대에는 디지털 리서치라는 회사의 CP/M 운영체제가 당시의 표준으로 유행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는 IBM이 생산하고 있으니 운영체제는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 시간을 절약하기로 계획합니다. IBM은 먼저 디지털 리서치에 연락을 하여 새로 출시될 IBM PC 운영체제를 위해 협력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시 잘나가고 있던 디지털 리서치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그 기회는 MS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빌 게이츠의 어머니인 메리 게이츠는 자선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자선단체에서 그녀는 IBM 고위 간부와 알고 지내고 있었고 IBM과 디지털 리서치의 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MS를 IBM에 소개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IBM은 MS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MS는 IBM PC에 들어갈 만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체제를 인수하고 업그레이드해서 IBM에 내보내기로 합니다. MS는 시애틀 컴퓨터 프로덕트에 QDOS라는 기존 프로그램을 인수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MS-DOS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IBM, MS의 합작으로 출시된 IBM PC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하지만 IBM은 마냥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IBM PC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그 안에 깔린 MS-DOS가 곧 PC 운영체제의 표준으로 떠올랐습니다. 거인 IBM에 비해 어린아이 크기의 작은 회사였던 MS가 IBM을 제치고 IT 시장의 리더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IBM은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중요한 알맹이는 MS가 차지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MS와 애플 그리고 넷스케이프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스가 PC 운영체제의 표준이 되었지만 직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조작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른다면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GUI 방식과 기존 방식의 차이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UI 방식에서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폴더, 문서,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구동이 됩니다. 이런 GUI 방식의 최초의 상업용 PC는 애플의 리사입니다. 명령어 입력 방식에서 GUI로의 변화는 당시에 큰 흐름이었고 MS도 이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애플로부터 1985년 라이선스를 구매해 윈도우 시리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후 MS와 애플은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애플은 일회용 라이선스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MS 측에서는 만료일이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라이선스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S와 애플의 소송전은 MS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990년 출시된 윈도우 3.0은 불티나게 팔렸고 GUI 시장의 거인으로 군림했습니다. 애플과의 1차전을 이긴 MS는 넷스케이프와의 2차전을 준비합니다. 2차전의 무대는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의 태동이 일어나면서 한 기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넷스케이프였고 인터넷의 관문인 웹 브라우저 내비게이터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MS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넷스케이프에 밀려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MS는 윈도우 98 출시부터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에 통합하고 버전업하는 전략으로 넷스케이프를 견제합니다. 그 결과 98년에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넷스케이프를 처음으로 앞섰고 MS의 견제뿐 아니라 넷스케이프 자체로서도 몰락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출시한 넷스케이프 6.0의 품질이 매우 나빴고 이후 품질을 개선해 넷스케이프 7이 출시되었지만 이미 웹브라우저 생태계는 익스플로러가 장악한 뒤였습니다. 네 번째로 애플과 넷스케이프와의 전투에서 이긴 MS도 치명상을 입었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애플은 아이폰과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를 공개하며 스마트폰의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애플에 이어 구글은 과거 인수했던 안드로이드를 통해 안드로이드 OS를 2008년에 출시하며 모바일 OS 시장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MS도 윈도우 8 모바일을 통해 모바일 OS 시장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바일 OS 시장은 iOS와 안드로이드로 양분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는 무료 오픈소스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MS는 윈도우 8 모바일을 유료로 배포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미 무료 OS인 안드로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유료로 윈도우 모바일을 구매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MS를 외면하게 되고 MS는 애플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키아를 인수하고 윈도우 폰을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에 이미 구축된 생태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였던 스티브 발버는 사퇴하게 되고 MS 주가도 폭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S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의 부활은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티아 나라야나 나델라가 MS의 새로운 CEO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MS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존 MS의 윈도우 퍼스트 정책을 과감하게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가 오픈소스 공유라는 것을 깨닫고 폐쇄 OS를 지향합니다. 우선 MS의 오피스 프로그램부터 변화했습니다.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에서만 작동하는 것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작동되도록 변화했습니다. 또한 자체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깃허브를 인수하였는데요. 깃허브에서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클라우드로 배포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MS는 2018년 다시 주가 시가총액 1위를 다출 정도로 주가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업무 시스템인 팀즈를 론칭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팀즈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팀즈는 업무 공유 및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일 사용자 1억 5천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IT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MS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작은 기업이었던 MS의 설립과 성장, 몰락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